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루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저보다 많이 젊으신 걸 제가 아는데요. 예전에 기억나는 거 특히 학생 그러면 항상 시험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또 관건적인 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대입 시험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추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네. 그게 추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시험을 추억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교육 개혁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옛날하고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런데 최 교수님 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뭐 고등학교 입학, 네. 대학교 입학은 어떻게 시험을 쳤어요? 어떤 걸 가지고 네. 그 점수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성장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공교육이 자율화되기 전과 후로 좀 나뉘고 아, 또 과외라는 것이 네. 합법화되고 불법화되는 그 사이에서 딱 경계에서 와, 살았습니다.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같이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경험자로서 네. 전과 후 뭐 그런 거 있나요? 예전에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아니면은 예전 게 더 좋은 것 같다. 어땠어요? 그게 장단점이 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의 자율화 시대, 90년대는 정말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 인격 수양을 하는 시대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다양한 공부를 하고 또 주입식 공부를 하지 말게 해주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또 가정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사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최 교수님. 네. 이거 완전 타이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태완이 의도로, 그래요. 네, 좋은 의도로 그런 것들을 네. 말했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속된 말로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이 거기서 부동산 나오는 정책 거죠. 아직까지도 잘 해결이 안 된 건데요. 나중에 부동산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그 교육 네. 그 제도가 좀 바뀐 거 타이완하고 완전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너무 그 실감나요.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없었지만 네. 변화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바로 그때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다가 네. 이게 변화할 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네. 실험용 쥐가 된 거예요. 아하, 그렇죠. 완전 실험용이에요. 그게 한 10년 간 뒤에 또 이게 확장이 돼서 그렇죠. 교육개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아이가 렌즈가 좀 넓어요. 아이가 넷이라서 이게 3살 차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와 막내 아이가 배우는 것도 완전 다르고 좀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님이 더 학부모님이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이해해야 되니까. 아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백 기자님께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해하시니까 네.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자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1980년대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교과과정을 딱 확정해서 네네. 요거 배워. 여기까지는 해. 여기선 하지 마. 그렇죠. 그게 너 더 원래 이상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정부 더 이상은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네. 시험 문제도 요렇게만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문제는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획일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좀 더 뭔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수업의 방식도 달라지고 각 지역마다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배우는 내용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고르는 고교 학점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더 문제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또 교육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율형 사립고 혹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말 학교. 그대로 교육에 그냥 무한 경쟁 시대가 만들어진 그 거죠. 엘리트는 어디에만 간다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뭐 강남 그런 거 얘기. 그러니까 서열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아. 서열화를 막자고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 시대에서 수능으로 갔는데 문제는 수능으로 가니까 더 공부할 것도 많고 더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타이완도 그랬어요. 타이완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교육개혁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나갔었는데 네. 대학 총장님도 하신 분이 계시고 타이완에서 최우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의 교장님도 계세요. 지금 네. 현직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국립대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과학기술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마침 타이완의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다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과기, 그렇죠? 우리 옛날 교과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 총장 하셨던 분이 그때 교육 개혁을 하면서 타이완의 수학 능력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또는 대학원 졸업하고 TSMC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옛날 그 수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죠? 그러면은 우리 다시 또 우리 옛날 거로 돌아가나 이런 걱정도 해요. 한국에 이런 건 없나요? 많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역시 것이. 부동산하고 네. 교육은 건들지 말라는 네. 건가요?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기초 소양 교육이 안 돼서 지금 수학 포기자들이 많고 네. 또 기초 학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인 것이 공교육이라는 것은 네. 이제 교육의 기초가 있는 시민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초 단계에서부터 학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부를 아예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서양과 혹은 주변국들과 경쟁할 때 국가 경쟁력에 큰 손상이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년 바꾸고 또 대학 입학하는 방법을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데 정작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계획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한국도 대만도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교육부장들이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내년도 입시 요강을 어떻게 바꿀 건지. 타이완에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네. 입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내신 성적 그거 네. 보는 걸 아는데 네. 타이완에서 처음에 이제 입시가 딱 단 한 번의 시험만 보잖아요. 그 단 한 번의 입학시험이죠. 시험만 보면 우리는 같이 전체로 보는 거예요. 네.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다음에 그 점수를 전국적으로 다 모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0.01도 차이가 나는 신청을 거죠. 하는 거죠. 맨 앞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요. 네. 1에서 몇 가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좀 줄 불공평하다. 세우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내신 성적으로 하자. 네. 고1, 고2, 고3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게 참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타이완에서. 지금도 물론 하긴 하는데 네. 지금은 완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두 가지로 해요. 네. 하나는 시험 쳐서 들어가는 네. 거. 또 하나는 내신 성적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험 시간이 좀 다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수시 전형이라고도 하고 아. 네, 수시 특별 전형이라고 네네네. 부르는 그리고 또 것도 수능이 있고요. 있고. 네, 수능도 있는데 거의 뭐 같네요. 네,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한 대학에 네. 갈 때 몇 개의 입학 전형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거 모르죠.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입학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다르죠? 타이완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게 다양한 없거든요.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네. 이제 그렇게 입학 사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입학하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 네. 혹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럼 일반적으로 혹시 학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타 강사? 저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하.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어요. 이거 뭐다? 이것도 아이고. 역시 돈이죠. 아. 정보전이 돼버렸어요. 그거 대학도.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죠. 그죠? 돈으로 이게 다 계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우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공부도 그런 것만 시켜서 그렇고요. 옛날에 위인전 그러면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뭐 진짜 찢어지게 그렇죠. 가난하고 새끼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 세상과는 뭐가 너무 다르죠. 지금은 돈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그러게요, 그런 애들이 그러게요. 성격도 좋아요. 그럼 진짜 우리 타이완에서도요. 몇 년 전부터 그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에이 자기는 안 되니까 이런 말 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은 한국 같으면 이제 국립 서울대학교잖아요. 네네네. 타이완 같으면 이제 국립 타이완대학교 있고 저는 또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도 좋은 대학교 많지만 우리는 다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 타이완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칭화대학교, 짜오동대학교, 그렇죠. 전공대학교도 너무너무 우수해요. 너무 좋아요. 뭐 심지어는 저기 윌린에 있는科技大学 보통 네. 보면 이거 옛날 이거 그냥 기술대
공대 그냥 공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이베이 커지 우리 대학도 얘기는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타이베이 네. 커지하고 타이완 커지 다시는 그렇죠. 우리는 최고 알아주는 세계적인 거예요. 학교죠.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은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았었는데. 그게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고 네. 또 대학은 인서울이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당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물론 타이베이에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네네. 말씀하신 대만 대학도 또 대만 과학대학도 아, 타이베이 진짜 커지대학도 타이베이 커지 다 너무너무 타이베이에 좋아요. 있지만 네.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칭화대학이나 교통대학 같은 경우는 네. 신주 신주에 지역에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나중에 그 네. 신주 과학원단지가 그럼요. 진짜 네, 정말 성공대학도, 중요하죠, 그죠? 네, 저 다이난에 있고 네. 이렇게 조금 국립대학 중심으로 대학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좀 전국적으로 공부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는 그냥 본인 전공에 맞춰서 가서 하면 네.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집중화되어 집중돼 있어서 있죠? 네. 한 지역에만 몰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그 교육이 공동화돼 버려서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공부를 있죠. 참 잘하는 사람은 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은 그렇죠. 네. 근데 타이완은 그게 아니에요. 네.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타이페이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 타이완은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그런 학과에 네. 따라서. 그리고 타이완이 지금 뭐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의대가 최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공과 전기 전자 네네네. 더블 E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특히 칭화交통 있잖아요. 네. 그쪽 진짜 사람들 최고 사람들이 저는 많이 가요. 이 엔지니어를 존경하고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그 성과에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이런 문화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그 부분에서는 이공과 계열, 특히 네. 이 공과 계열 사람들이 네. 타이완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뭐 한양대, 연고대, 뭐 인하대학교, 공대 나와서 네. 좋은 회사, 뭐 삼성, LG, 현대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40대 되면 쫓겨나서 뭐 이태백이 된다는 뭐 사오정이 된다거나 뭐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치킨집을 열어서 사는 그런 좀 이렇게 몰락의 루트를 걷는데 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일을 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다가도 은퇴하고 나면 이제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이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이 약간 다른 점이 바로 네. 그거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렸네요. 공학 인재에 대한 이런 그 존경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정말 한국에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한국을 본받아야 될 게 참 많은데 역시 경쟁 그러면 한국이 우리는 한국 못 따라갑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들 이제 배우면서 네. 최 교수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많이 열심히 배울게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우리 학교 특히 교육 개혁 이걸 네. 조금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하죠. 그런데 아까 부동산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나중에 부동산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배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